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침에 사과 하나 먹고 나서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 화장실 직행하신 적 있으시죠? 건강에 좋다니까 매일 먹었는데 왜 나만 이럴까? 하며 의아해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과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말이에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과와 소화기 질환의 위험한 관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지까지 총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장 건강이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왜 사과가 IBS 환자에게 문제가 되는지. 두 번째,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음식 조합들. 세 번째, 대신 먹으면 좋은 안전한 음식들. 마지막으로 사과를 안전하게 먹는 실전 방법까지.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인 포드맵이라는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포드맵, 어려운 용어죠? 쉽게 말하면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발효되기 쉬운 탄수화물 그룹이에요. 이 성분들이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를 만들고 물을 끌어당겨서 설사를 일으키거나 반대로 변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럼 IBS는 뭘까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영어로 IBS라고 하는데요. 장에 특별한 구조적 문제는 없지만 장이 너무 예민해서 조금만 자극받아도 설사, 변비, 복통, 가스가 반복되는 만성 질환입니다. 한국인 10명 중 한두 명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에요. 사과의 문제는 뭘까요? 사과에는 과당과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대표적인 포드맵 성분이에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IBS 환자의 예민한 장에서는 이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요. 그래서 장내에서 발효되면서 과도한 가스를 만들고 장 운동을 과민하게 만들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거죠. 이런 증상 있으시다면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첫 번째, 사과를 먹고 나서 배가 풍선처럼 부풀고 방귀가 계속 나오시는 분. 두 번째, 아침 공복에 사과 먹고 바로 설사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 세 번째, 과일만 먹으면 어김없이 복통이 따라오시는 분. 이런 경우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IBS 증상이 악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사과는 무조건 나쁜 음식인가요? 하고 물어보실 텐데 그건 아니에요. 문제는 개인 차이입니다. 어떤 분은 사과를 아무리 먹어도 괜찮고 어떤 분은 한 조각만 먹어도 고생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IBS 환자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고포드맵 음식들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과일류. 사과 오늘의 주인공이죠. 과당과 소르비톨 함량이 높아요. 배와 자두 사과보다 더 많은 소르비톨을 함유해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수박과 체리 의외로 과당 함량이 높은 과일들이에요. 두 번째, 채소류. 양파와 마늘 프록탄이라는 성분 때문에 장내 발효를 강하게 일으켜요. 브로콜리와 양배추 건강하다고 많이 드시는데 IBS 환자에게는 가스를 많이 만들어요. 세 번째, 유제품. 우유와 아이스크림 유당 때문에 설사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요거트, 일반 요거트도 유당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네 번째, 곡물과 콩류. 밀 글루텐 외에도 프록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콩류, 렌틸콩, 강낭콩 등은 발효성 탄수화물이 많아요. 그럼 뭘 먹어야 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안전한 저포드맵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과일 대신 이걸 드세요. 덜 익은 바나나, 잘 익은 바나나와 달리 포드맵이 적어요. 블루베리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장에도 부담이 적어요. 오렌지 의외로 안전한 과일 중 하나예요. 키위 적당량이면 소화에 도움이 돼요. 채소는 이런 걸 드세요. 당근, 부드러운 섬유질이 장을 자극하지 않아요. 호박 소화가 쉽고 영양도 풍부해요. 시금치 생으로보다는 익혀서 드시는 게 좋아요. 마이너스 감자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안전해요. 단백질과 곡물. 쌀밥 가장 부담 없는 탄수화물이에요. 닭가슴살 지방이 적어서 소화 부담이 적어요. 두부 콩보다는 두부가 훨씬 안전해요. 유제품 대체제. 락토프리 우유 유당을 제거한 우유예요. 아몬드 우유 견과류 알레르기가 없다면 좋은 대안이에요. 음식을 따로 먹을 때는 괜찮은데 같이 먹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 피해야 할 조합들. 사과, 우유, 소르비톨과 유당이 만나면 폭탄이에요. 사과 콩류 발효성 성분들이 중첩돼서 가스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양파, 마늘, 밀안식에서 흔한 조합인데 IBS에는 최악이에요.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들. 블루베리, 락토프리 요거트, 유익균은 늘리고 유당 문제는 피해요. 당근, 올리브 오일,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돕고 장에도 부드러워요. 쌀밥, 닭가슴살 가장 안전한 탄수화물과 단백질 조합이에요. 그럼 사과는 영원히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똑똑하게 먹으면 돼요. 1. 4분의 1 조각부터 시작. 처음엔 정말 작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2. 반응 관찰 2, 3일 먹어보고 증상이 없으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3. 하루 2분의 1개까지 아무리 괜찮아도 하루 반 개를 넘지 마세요. 품종별 차이. 후지 사과 상대적으로 포드맵이 적어요. 홍옥 신맛이 강한 품종일수록 조심하세요. 먹는 방법의 팁. 껍질 제거. 껍질에 섬유질이 많아서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공복은 피하기 식후 30분 뒤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다뤘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기억해야 할 세 가지. 1. 사과는 건강식품이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2. 개인차가 크니까 자신만의 안전한 음식 목록을 만들어라. 3. 증상이 심하다면 전문의와 상담하라. 여러분, 음식에는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건 없어요.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음식을 찾는 거예요. IBS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차근차근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장이 예민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